네, 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한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맨날 카메라 뒤에 있다가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수염은 진짜 수염입니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남자가 사랑할 때? 네, 2014년 1월에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197만 9,311명, 네, 거의 200만 가까운데요. 네, 그래도 멜로 영화 치고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영화 감독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게 전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꿈이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아니면 꿈은 뭐냐, 뭐 이 얘기는 항상 스스로가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굴 만나든 그걸 물어보죠. 뭐가 되고 싶어? 네 꿈이 뭐야? 아마 제가 어른들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네 꿈은 뭐니?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화 감독은 꿈이 아니었지만 저의 꿈의 변화는 성장식으로 좀 나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제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막 로봇 영화도 많이 보고 만화 영화도 많이 보고, 근데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건 좀 무섭고 약간 뒤에서 생긴 건이라도 굉장히 제가 여리고 멜로 영화 만들다시피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진 못하고 뒤에서 로봇 만들어서 주인공들 약간 서포트하는 뭐 그런 느낌,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과학자의 꿈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좀 알게 된 거죠. 과학자 되기에는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조용히 그림 그리고 뭐 잘 그리진 못했지만 이제 만화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화를 그렸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사춘기를 굉장히 유별나게 겪어요. 학교도 안 가게 되고 막 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사고도 많이 치고 이제 뭐 오토바이도 타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굉장히 나쁜 나이였어요. 그래서 문제아로 찍혔죠.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 장면? 네. 나에겐 꿈이 없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 만화가 꿈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공부는 해서 뭐 할 거며? 뭐 수학은 덧셈 뺄셈 뭐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지 뭘 더 해? 그거만 알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학업에 흥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봤을 때. 왠지 여기 주인공이 저랑 많이 생긴 건 다르지만 저 같고 이 삶이 꼭 제가 사는 삶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뭐 모두가 이 영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비트라는 영화를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모여서 비트 비디오를 보고 대사만 뭐 대사를 서로 주고받고, 지금도 뭐 대사를 얘기하면 어느 장면이 다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가 만든 영화를 빼고 가장 많이 본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느꼈어요. 친구들이랑 맨날 만나서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이 영화가 주는 힘,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온 거죠. 뭔가 여기에 빠져서 이 영화를 계속 보게 되고 지겹지가 않았어요. 지루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영화 한 편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꿈이 생긴 거죠. 친구들은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같이 우리 오토바이 센터 차려서 오토바이 우리 같이 고치자. 너는 마트에서 저 사거리에서 마트 하고 나는 오토바이 센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자만 했는데, 저는 진짜 이 영화 때문에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또 꿈으로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좀 멋있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폼도 나고. 그러니까 많은 이유 중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런 정우성 배우 같은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저도 집에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배우의 꿈은 접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영화 감독을 그냥 마냥 꿈을 꾸다가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문제아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학교를 안 다니고 뭐 이런 사고뭉치들을 모아놓고 뭐 신문반, 뭐 방송반, 영화반 뭐 이런 반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영화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인데, 거기 들어가서 영화 수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진행되는지, 그러면서 그 수업을 받으면서 저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학교 수업도 책상에도 안 앉아 있고, 제가 중학교 때 시험을 딱 한 번 봤는데 47점이 제 최고 점수였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전혀 안 했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영화 감독의 꿈을 더 키워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영화 감독은 뭐 아무나 하냐, 뭐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그때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과 뭐 그중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나간 친구들도 있고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제목이 좀 센데 그때 당시에 저를 대변하는 듯한 제목인데, 제목이 선 오브 비치예요. 굉장히 세죠. 영화도 굉장히 셌습니다. 내가 비트 2라고 해도 될 만큼 센 영화였는데, 선 오브 비치라는 영화를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왜냐면 제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프리했어요.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동네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선 오브 비치라는 단편 영화를 처음 찍게 됩니다. 근데 막상 영화를 찍어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쉽게 봤던 영화들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고민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촬영도 많이 했고, 또 배우로 나온 친구와 또 다툼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또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막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 작은 영화를 찍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찍고 마포구에 있는 한 경로당에서 이 선 오브 비치를, 저희 할머니와 연배가 같으신 분들을 수십 분을 모셔놓고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됐어요. 왜 거기서 상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하여튼 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제 이거 혀를 차고 나가시죠. 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그 어르신들은 끝까지, 영화가 18분 정도 20분 정도 됐는데 끝까지 봐주시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고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의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돼요.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라는 것은 그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고,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을 꿈꾸지 않았다면 그 프로그램,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도 저는 갔어도 별 의미를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뭔가를 원하면 그런 것들은 항상 옆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화 같은 일이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영화 같은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걸 어떻게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내 걸로 만들 것이냐는 이제 시선을 많이 열어두셔야겠죠. 뭐 꿈을 포기하지 말라, 아니면 뭐 목표를 뭐 정해놓고 가라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꿈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중퇴를 했고 학벌은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꿈이라는 건 대단한 스펙도,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도, 뭐 여타 대단할 게 뭐 있어서
뭐 꿈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마저 잊어버리는 약간의 멍청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려면 용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기가 있었으면 저는 아마 진작에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좀 전 멍청해서 계속 이 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엔 감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비트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김성수 감독님 그리고 정우성 주연의 아수라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박수 안 주시네요. 네. 그래서 뭐 감독님과 김성수 감독님과 같은 사무실이어서 제가 팬인 걸 알고 감독님께서 그냥 뭐 사무실에서 놀 바엔 나와서 그냥 하나 찍어라. 자꾸 사무실에 계속 그냥 있으면 썩는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가서 한 커트 찍고 왔는데 저한테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제 친구들 다 부러워하고. 왜냐면 저희 친구들과 저희한테 비트란 영화, 정우성이란 배우는 어떤 로망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감독이 된 것보다 그 영화에 같이 찍었다는 걸 더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또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실 때, 목표를 세우실 때, 그리고 움직이실 때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계산하게 되면 내가 원래 그 꿈을 가졌던 그 생각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길을 자꾸 찾게 됩니다. 뭐 어차피 사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사도 힘들고 저렇게 사도 힘든데 그래도 원하는 걸 위해서 사는 게 좀 힘들어도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 방법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뭔가를 하실 때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난 영화 찍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해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막 떠벌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떠벌리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한 말들 때문에 못 떠나요. 하게 돼요. 하게 되고 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딴 거 하면 쪽팔리지 않을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막 귀찮아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처럼 주변에 내가 가는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면 점점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혹시 많이 힘들고 막 진짜 너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가지고 꾸셨던 그 꿈은 가지고 도망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망갔습니다. 영화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유 대고 핑계 대고 많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도망가면서도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획하고 계산하면 막 머리 아파지고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꿈이 또 있는데요. 저 다음 꿈은 흥행 영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 남자가 사랑할 때는 남자가 사랑할 때는 이제 200만 분 정도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제 영화를 나오면 한 4번씩 봐주셔가지고 좀 흥행 감독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가벼운 빚도 좀 갚고 좀 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거창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사는 그 삶의 꿈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그런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많이 떠벌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